최종 의견 19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학휘 기자고요. 그리고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네, 김선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정현석 변호사님은 네, 방금 통화를 했는데 지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약간 10분 뒤에 도착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방금 전에 10분 뒤라고 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재보세요, 시간을. 약간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스톱워치를 누르시고 몇 분에 도착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평소 운전 습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약간 여의도에서? 내기 해볼래요? 내기? 제가 내기? 보기에는 20분에 지금 시점으로 몇 분 뒤 도착할까 내기 할래요? 지금 12분이거든요. 지금 그거 시점부터 상관없고 지금부터 몇 분 뒤 도착? 지금부터 저는 9분 뒤에 도착. 9분 뒤. 저는 30분에. 난 30분? 15분 할게요. 3분 뒤에? 15분 뒤에. 27분에? 오케이. 예. 일단 보고 네. 누가 맞추는지 보시고. 이거 도박 아니야? 약간 준비했던 주제랑도 연관인데 뭐 건 게 없잖아요. 네, 예. 안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렇네. 뭐 별일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오늘 옷을 또 양복을 입고 오셨네요. 예, 오늘 상담이 있어가지고 의뢰인 상담하는데 이게 천조가리 입고 나가는. 그런 건 어디서 해요? 의뢰인 상담은? 회사에서 하죠. 회사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모시고 찾아가시면 안 돼요? 찾아가기도 해요. 카페에서 하면 안 돼요? 카페. 전 찾아가서 집 근처 카페에서도 해요. 예. 좀 이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시간 내시기 어려우신 분이거나 아니면 되게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러면 제가 좀 경로 사상이 좀 투철하기 때문에 예, 나이 많으시면 인터넷으로는 안 하시고요? 인터넷 상담은 사실은 거의 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끼성 상담이라서 인터넷 자세한 상담이 안 되는 할 수가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인터넷 상담에서 10분 이상 하면은 변호사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면을 해야지 수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불문율이죠. 그래서 만나야 합니다. 원래 이제 이상민 변호사님이 네. 거기 회사를 사이트를 좀 가끔씩 구경 가요. 아직도 뭐 새로 업데이트된 거 있나. 거기 보니까 그냥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고 대면 상담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대면 상담 전에 뭔가 서류랑 다 넘겨서 이제 사전 조사할 수 있게. 네네. 그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톡 상담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법률 사무원들이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병원도 요새는 있죠. 그렇게 하죠. 병원에 보면 원장님이 안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카톡으로 받고 예. 와서 뭐. 예.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병원도 보면. 카카오톡을 너무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지난 주말에 저 태풍 와가지고 저도 막 특별 근무하고 했었는데 우리 제보 상당히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상당히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SBS 제보라는 걸 파는데. 그러니까. 저희 딸내미 친구 엄마도 자기 그 미용실 병 무너졌다고. 태풍 때 뭐 괜찮으셨어요? 태풍 때문에 뭐 안 하셨나요? 제보했다던데? 태풍 때? 방송 안 하셨어요? 안 했나? 안 했어요. 그 주말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네네. 토요일 날. 새벽에 근무하고 전 오후 2시쯤 퇴근하는데 바람이 와 장난 아니던데요. 약간 운전하는데 차 흔들리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당직 서고 오후에 근무. 토요일 날 새벽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후 2시에 나가는데 오케이. 오후 2시쯤에 약간 저기 서울 옆에 접근했었잖아요. 제일 위험할 때였죠. 네. 그때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집이 부천이니까 경인고속도로를 탔는데 무섭더라고요. 약간 차 흔들리죠. 차가 흔들리고 일단 운전하는데 나무 이파리가 막 날라와요. 날라오죠. 네. 그러니까 나무 뿌리도 막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혹시 나무 쓰러질까 봐 걱정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 살아 돌아오셨군요. 이제 오늘만 버티면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만?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추석 연휴 때 뭐 하시나요? 저는 일하고요. 일하고 저희는 명절 문화가 없어서 일하고 쉽니다. 금토일은 쉬기로 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어디 저는 안 뭐 가시고요? 명절에 저기 뭐 부모님 집에서 차례 지내고 서울에서 이번엔 처가를 좀 못 가게 됐습니다. 안 갔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함을 많이 하는데 못 가는 거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효하시네요. 불효 뭐라고? 그래서 그러면 시댁도 안 가야지. 둘 다 안 가야지. 아니 진짜 한 번은 내가 진짜 저희 시댁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집보다 먼저 처갓집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작년인가? 근데 그때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것도 처갓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온 것도 아니야.
차례 지내기 전날에 서울 왔거든요. 근데도 화를 내는 거야. 그 내가 정말 나 나중에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저 정말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이번에 이거 명절 임박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그러니까 명절이 오면은 아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명절 내내 혹은 명절 뒤에 아내로부터 이렇게 눈치를 받는 남편들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게 저가 그렇거든요. 정말 부모님 잘해주세요. 뭐 저희들에게. 청취자분들도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일단 청취자 사연 가기 전에 뭐 저한테 개인 메일이 하나 왔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다뤘잖아요. 네. 제가 그 인터넷에 기사를 업로드할 때 이제 제목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뭐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에서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톨게이트를 요금소로 바꿔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한글을 사랑하자. 네. 내가 이 메일을 받고 약간 반성, 약간 의도하지 않았는데 요금소. 그렇죠. 뭐 왜 그러니까 취지는 톨게이트라는 말보다 한글 요금소가 있는데 왜 톨게이트 요금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분 좋게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보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저희도 한글을 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하세요, 기자님. 네, 제가 반성할게요. 이미 망가졌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했어요. 네, 그냥 톨게이트 썼는데 이제 요금소 써달라고 약간 요청이 왔었어요. 감사하고 뭐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겠다. 제가 저희 팀에서도 이렇게 회사에 엘리베이터 옆에 우리말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종이 같은 거를 포스터를 근데 붙였는데 저는 그 담당자가 아니었고 붙인 것만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말로 쓰는 건 좋은데 그 우리말로 바꾸기 전에 그 말을 모르겠는 거예요. 신조어인 거야. 신조어? 어떤 게 우리말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조어라서 이거 하나도 내가 모른다는데 이걸 바꿔 쓴 단어도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뭔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신조어 자체가 되게 낯선 신조어. 그러니까 신조어 자체가 내가 느끼기엔 난 신조어에서 낯선데 그거를 또 우리말로 바꾸니까 그래서 웃겼던 기억. 어쨌든 한글 사용에 좀 더 잘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겠습니다. 네. 요금소라 씁시다. 네, 요금소. 그러면 청취자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왔죠. 네. 뭐 이 다른 메일들은 좀 왔는데. 네. 손해배상 청구 약속 이행 각서에 서명했던 청취자입니다. 5개월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나 보고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자신감 상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잘못 살고 회사에 폐만 끼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은혜도 모르는 행동인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연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 군데 시민단체, 노동조합분들이 직접 도움을 주셨어요. 청년 유니온, 금속노조, 노동조합, 법률원. 퇴직금과 해고, 예고수당까지 받았습니다. 이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기자님, 아나운서님, 변호사님, 작가님, PD님 등등 모두 바쁜 일상을 쪼개어 시간과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이렇게 쌓은 법적 지식으로 몇 개월 전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은 분들이 분명 더 많으실 거예요. 조금 느리더라도 덕분에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분명 고될지라도 치열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리고 추신에 청년 유니온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한번 언급을 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직접 만나러 와주시고 상담과 서류 준비도 다 도와주셨대요. 정말 좋게 결론이 나서 그러네요. 약간 보람차더라고요 느낌이. 이게 베이비 스튜디오 사연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사진 찍는 거 보조해주고 뭐 편집하고 이런 업무 하셨던 분인데 그 스튜디오 그 원장인가 뭐 나발이 원장인가 그 녀석이 이제 그 괴롭혀가지고 협박을 했었잖아요. 협박을 하고 와 난리 아니었죠. 청년 유니온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청년 유니온한테 감사한 마음까지 드네요. 네네. 뭐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 그리고 선재 씨 아까 사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추석 때 너무 골치가 아픈 게 10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요. 만기구나. 10월에.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제 친동생이 이제 다음에 가는 집에 전세금으로 넣어야 되고 나도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다음에 가는 전세금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석 달 전에 고지를 해야죠. 고지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 따로 통화를 하고 알겠다 부동산에 내놓겠다 하고 집도 다 보여드렸어요. 심지어 제가 잘 없잖아요 집에. 근데 그러니까. 비밀번호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다 보여줬어요. 야, 쉽지 않은데. 협조를 다 했어. 근데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집이. 아직까지 계약이 잠깐만. 안 됐구나. 네. 10월 언제가 만기예요? 10월 19일이 만기인데 좀 한 달 남았네. 추석 이후를 기대는 하고 많이 봤어요. 근데 왜 보고 사람들이 집을 안 하는 건지 전세 계약이 지금 체결이 안 됐구나. 알 수는 없는데 여튼 2천만 원을 내렸는데도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꽤 큰 돈이고 저도 다음 집도 완전 전세로 가는 거예요. 계약을 해놨어요 다음 집을? 다음 집을 그 가계약금 걸고 계약금을 걸었죠. 계약을 해놓네. 예. 근데 했는데 이제 안 나갈 것 같고 약간 그쪽에서 워딩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를 약간 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주인이. 종교가 어떤 크리스천 계열이 모르겠어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전혀 모르겠는데. 무섭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어떤 항의의 표시를 하고 그거 말이 안 된다. 우리는 19일에 무조건 나갈 것이고 뭐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서 오시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출하겠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기 소유의 집. 그건 가능하잖아. 그러면 지집,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집을 되게 담보로 해서 그 세입자 퇴거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게 있거든요. 집주인들이. 되게 근데 지집으로 하는데. 아니 근데 전입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 근데 그러면 나는 보증금 안 되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되지. 말이 안 된다. 무슨 대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을 일단 19일 이전에 빼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거는 사정을 봐드릴 수 없다. 어떻게든 구하시라 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요. 제가 내용 증명 보냈어요? 네, 처음 보내봤어요. 그래서 요즘 편하게 한 5,000원, 6,000원 하니까 인터넷 내용 증명으로 회사에서 보낼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골치가 아팠던 게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주인 주소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주인의 주소지가 우리 집에 살다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주소를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거야 주소가.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죠. 근데 주소를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못 알려주죠. 그래서 그 반송된 내용 증명을 가지고 계약서랑 오면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보내서 한번 반송을 시키고 그걸 다시 들고 가서 주소를 찾아서 내용 증명 보냈어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임해하셨네. 그리고 뭐 임차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그것까지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나 안 나갈까봐. 그냥 그거 해놓고 나가야 되니까 그냥 퇴거를 하더라도 골치 아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일단은 저기 뭐 그분은 하느님이 무서워하지 않겠지만 하느님한테 일단은 기도를 해서 어쨌든 세입자가 마련되기를 기도해야죠. 근데 보니까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다는 거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이거나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작아더라도 이미 거기에 상당한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뭐 임차권 등기명령 해가지고 이따 퇴거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고 뭐 경매에 넣는 수밖에 없죠. 정말. 그래서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전세 자금 대출도 못 받는 거예요. 어디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대출을 받아서 저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집에 전입을 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이 집에 전입을 빼버리면은 그 난감해지니까 그 집에 전입 신고를 못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이미 시기가 늦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출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맞네. 너무 골치 아픈 상황이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추석 지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근데 그게 보니까 미리 막 되게 빨리 할 수 없게 돼 있던데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그거 법원에 가면은 좀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주는데. 계약 기간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빨리 해야 되나? 지금 할 수 있어. 그거 빨리 하고 나가야겠다. 할 수 있어. 하고 나가고 나가자마자 이제 어쨌든 빼가지고 전세자금 반환 대출 받아야죠. 아니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죠. 근데 그런 일이 막상 겪으니까 짜증납니다. 우리 사연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할 건 다 했네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좋은 경험입니다. 뭐 한 달 뒤에 한 달 안에 계약이 돼서 뭐
그냥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것 제일 같은데. 좋죠. 예. 안 됐을 때 진짜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그냥? 진짜 그러면은 세입자가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자기가 돈 마련해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결국은 전세보증금 이렇게 회수를 하려면 경매를 들어가든지 뭐든지 해야지 그때 돈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막 4, 5개월 막 이렇게 가니까. 저도 올해 3월에 겪었잖아요. 예, 집주인 녀석한테 갑질 당해가지고 제가 한번 호통을 쳤죠. 본진 쳐들어가겠다. 변호사인데? 이거 변호사인지 알아도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저한테 저 1억까지는 줄 수 있는데 나머지 몇 억은 변호사님 돈으로 마련해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입사하고 나서 한 9년 만에 샤우팅을 한 번 했어요. 진짜 큰 소리로 막 팍 했는데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나갔죠. 이거 본진 쳐들어가겠다. 내가 우리 집 경매 안 들어가고 당신 사는 집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경매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야 하니까 바로 집이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나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전세금을 확 낮췄지. 거의 한 몇 천만 원 낮춰가지고 협박을 해야 돼요, 진짜. 문제 생기면 사연 보내세요. 네. 한 제가 대신 협박해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짜증나는 게 그래서 그 내용 증명에 나는 이제 다음 계약을 앞두고 있고 이자까지 네가 물어야 된다고 보냈어. 짜증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그 정도는 근데 양반이죠. 더 세게 할 수 있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면 안 돼요? 근데 심장이 쫄깃하죠. 근데 아파트여서 이게 한 달 보통 한 달 전에는 계약이 돼야지 뭐 돼야 돼. 를 할 텐데 한번 전화해 주시죠, 집주인한테. 샤우팅 한번 해주시죠. 추석 지나고 한번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샤우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디 본진 쳐들어간다고 한번. 제가 김선재 씨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대리인. 네. 감사합니다. 법적 대리인으로서 정말 전화를.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제가 전화 통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집중 탐구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잠깐만. 예? 29분인데 안 와? 봐봐, 내가 제일 긴장하니까. 근데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셨으니까 지금 행동 17분 패턴을 지났네요. 완벽하게 17분. 파악하셨죠. 여러분 아직도 속고 계세요? 난 아직도 모르세요? 믿었는데 17분 지났어. 17분 지났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추석 좀 관련된 주제들을 몇 개 그냥 병렬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추석 특집 화재 판결. 화재 판결 뭐 이런저런 이슈를 다 섞어놨는데 일단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추석 되면 저희도 뭐 기획하라는 압박이 좀 있거든요. 추석과 관련된 그렇죠. 뉴스 기획을 하라는 거 있으면 법조 출입할 때 항상 뭐 관련된 판결 없나 막 이렇게 판사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뭐 하는데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고스톱, 뭐 고스톱? 도박. 이건 도박일까 아닐까 뭐 그런 주제인데 식상하긴 한데 고스톱부터 먼저 가보시죠. 고스톱 주제를. 고스톱 한번 가볼까요? 명절 때 저희 집은 이제 큰 집에 모여서 명절 차례를 지내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추석 당일날 차례를 지내니까 오셨어. 내가 맞췄어. 18분. 30분이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방송이 12분이었잖아. 진짜? 그러면 우리가 몇 분 뒤에 도착할까 4개 했거든요. 3명이서. 이게 명절이라 이제 도박하시는군요. 네. 도박 아니잖아요. 재물을 걸지 않았어요. 제부를 안 걸고요. 지각한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어요. 예, 오늘 어차피 밥 먹기로 해서 오면서 제가 좀 밥을 사는 것은 확정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저희한테 안 죄송하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고요. 상황은 뭐냐면 제가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갑자기 이제 좀 백수가 됐잖아요. 처음으로 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그저께는 채원이 월요일인데 채원이 데리고 롯데월드 가고 놀고 이랬어요. 그리고 어제는 밀렸던 일을 정리하다가 요일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집이셨죠? 네, 저 자고 있었습니다. 좀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오셨다. 12분 근데 오늘을 원래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오면 제가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차를 정말 멀리 대가지고 차까지 뛰어가는 게 더 걸린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날 방송 순날 많이 떠드는데 어제는 아무도 대화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뭐 이상한 링크 하나 보내고. 제가 어제 링크 하나 보내드렸죠. 네. KBS. 참고로 저는 지각을 자주 하긴 합니다만 뭐 지각을 할 경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요, 문제죠. 문제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에 대한 사과하세요. 기대가 남아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1분이라도 늦으면 항상 카톡을 보내는 스타일이라 네. 만약에 10시 없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10시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 때문에 방송이 12분 늦게 시작하고 방송 기준 우리 방송을 저분 집에서 하는 건 어때요? 자고 있을 떼갈 수 때 있나? 옆에서 먼저 시작하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또 명절 앞두고 미안해요. 오늘 뭐 방송을 다 해주세요 혼자. 네네 그렇죠. 자 그럼 추석 특집 오늘 특별히 맞이한 순서고요. 오늘 게스트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욱입니다. 어떻게 바쁘신데 와주셨어요. 네. 예 이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김학기 기자님 나오셨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예 들어가자. 선재는 거기서 부채질 계속 좀 하고. 네네. 왜 이렇게 덥지?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사선이네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저는 더군다나 오늘 긴팔 입고 왔는데. 뛰어오셨구나. 네네. 일단 추석 특집으로 들어갔는데 네네네. 일단 주제를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고스톱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내기를 했잖아요. 일단 내기에서 제가 이겼고 내가 15분 걸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담요 가져와 담요. 그래서 명절 때 고스톱 하는 게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이제 들어가요. 이제 이제 들어가요. 도박죄는 아니냐? 네. 명절 때 가도 고스톱 잘 안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좀 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고스톱. 법적으로요? 그 도박은 이제 보통 집에서 하잖아요 명절에. 그래서 이제 하우스라는 말이 시작된 거고. 죄송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있죠. 도박죄는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아시잖아요. 뭐 정당방위, 긴급이나 이런 거 중에 이제 그 법의 규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어요. 일반 규정이. 그러니까 도박죄 특유의 그것을 이제 일시 오락 목적인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있다. 그죠? 그렇죠. 일시 오락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외로 한다. 말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법 조항을 보니까 형법 제 246조 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게 뭔지 그 단어죠. 그죠? 여부겠네요. 그동안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도박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판돈. 그다음에 모인 사람들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또 뭐 그럼 명절 때 그럼 가족끼리 모여서 점 100원을 쳤다. 그 정도는 뭐 일시 전혀 오락이죠. 처벌될 수가 없죠. 근데 막 12시간 연속으로 쳤다. 점 100 그리고 같은 작은 아버지 집 나가고 뭐 큰 아버지 술 마시고 이러고. 네, 점 100인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이상 오가고 이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판결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외 그러니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 집에서 뭐 점백을 한 거랑 저 집에서 점백을 한 거랑 또 상대적으로 다 다르게 보겠죠. 그렇죠. 재판부에서. 오늘 좀 화제 판결이니까 제가 소개하려고 하다가 선재 아나운서 읽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7년에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거죠. 읽어주시죠. 좀 200만 원이었는데 아니 선재 아나운서가 점당 200원? 네네. 지인 집에서 점당 200원의 고스톱을 친 무직자 B 씨와 지인 2명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B 씨는 도박죄 및 도박 개장죄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재판부는 친목회 모임 장소에 다른 회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고스톱을 벌였기 때문에 도박이 아닌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봤고 고스톱을 1시간 가량 쳤고 판돈은 이 모임의 술값에 보태졌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한 반면 이게 2009년인데 2017년 최근에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박한 날짜가 2016년도인데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점 200원 똑같은 점 200원의 고스톱을 쳤지만 판돈은 크지 않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진 점 등등을 볼 때 생략이 많이 돼 있지만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마 그냥 판결문 나오다 보니까 뭐 친목도 뭐 이런 단어만 봐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까 뭐 시간이 늦은 것도 고려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점당 200원도 많이 하면 올해 그치, 그쵸.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총 판돈 규모 이런 걸 먼저 보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도박을 했다는 기소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그렇죠. 재산에 비해서 이게 과한지 안 한지 옛날에 그런 판결을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점 100만 해도 구속 기소인가? 저 궁금한 거 재산 많은 사람들은 차를 거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에요. 유전 무죄. 그 사람들의 재산 보호에 의하면
근데 그렇게 정확히 비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계열사 하나 걸고 뭐 도박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골프 칠 때 막 이렇게 야, 이번 홀은 계열사 이거 거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아 이번에 계열사 하나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200원 정도 되려면 오피스텔 하나 걸고 뭐 이 정도겠어요. 재벌.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비례는 오피스텔? 절대 아닌데 뭐 어느 규모 한 이상 동? 되면은 재벌이어도 무조건 도박죄인데 근데 그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계열사. 소득도 본다는 너 왜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내가 이상한 얘기하게 아니 재벌 총수가 계열사 하나 날아갔잖아. 100원, 200원짜리 친다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것도 예. 웃겨서, 칠 수도 그래서 있잖아. 예, 여러 가지 명절 재미 하니까. 아니 내가 재벌이면은 좀 200원은 재미가 없잖아요. 계열사 걸어야죠.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재벌은 전 300까지 봐줍니다. 그럼 근거 없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좀 정리해 주세요. 구습 쳐도 돼요? 안 돼요? 100원? 쳐도 아이, 되죠. 쳐도 근데 되지. 이제 좀 200으로 지금 5시간 반 쳐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전체적인 취지로 응용을 해보면 요 5시간 반으로 200을 쳤는데 되게 계속 돈이 오고 간 정도면 한쪽이 전체 로스가 별로 안 크면 또 처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 로스 큰 5시간 쪽이 반 해가지고 전체 판돈이 몇십만 원 이렇게 오갈고. 거의 몇백 정도 된 거죠. 이게- 몇백 가면 이건 확실히 될 수 이게 있거든요. 생각하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막 비닐하우스에서 막 이렇게 진짜 막 도박하고 이런 거 막 덮치고 이러잖아요 경찰이. 그치.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사소하잖아. 경찰이 덮칠 수가 없잖아. 결국 이거는 내부자가 신고한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잃은 사람 지금 많이 잃은 사람이 신고를 한 거야. 그쵸. 예. 이거는 굳이 그러면 이제 근데 많이 잃은 사람도 사실은 처벌되는데 그렇죠. 도박죄라는 거는 뭐 잃고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맹점이 뭐가 있냐면 타짜다 속임수수를 타짜다라고 네, 하면 타짜. 그러면은 도박이 아니죠. 도박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지? 도박죄 왜 그럴까요? 사기인가? 네, 사기죄인데요. 야, 감 좋아요. 좋은데? 근데 도박죄가 될 감 수도 좋은데? 있잖아요. 도박을 했으니까. 네. 근데 왜 도박죄가 되지 않을까요? 도박죄 요소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박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법을 떠나서. 근데 사기를 치고 이쪽에서 완전히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박의 한 핵심 확률 키워드가 뭐 거의 같은 얘기인데 확률. 우연성이라는 게 도박의 핵심 개념인데 이거는 조작하고 있으니까 우연성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돈을 잃은 사람은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고요. 범죄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여러 판을 하다가 몇 판 좀 져주다가 큰 그림에서 마지막에 왕창 따는 타짜 사건에서도 네. 사기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우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도박죄를 적용할 수 있었는데 그 피해자한테 결국은 처벌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큰 사건이 그림을 있었어요. 그렸을 때. 그러니까 아까 손목이 잘린다고. 아까 우리 세 명이 이제 정 변호사님 언제 오실지 그 한 것도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연성이 없고 이미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김상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는 아니, 거지. 그죠? 어떻게 예. 몇 분씩 이미 했어? 20분 넘어서 오는 걸로 정해져 있었기 여기 때문에 9분, 9분. 15분, 30분.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잖아. 9분, 15분, 30분. 이건 우연성이 근데 나는 원래 18분 걸리셨어요. 그 여기 15분이 거의 맞을 뻔해서 9분은 야 그래도 여의도인데. 저는 약간 뭔지 주행을 한 줄 몰랐어. 알았어. 5호인 줄 알고. 시작한 줄 알았어. 그랬구나.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네. 약간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판결 한번 읽어주실래요? 대법원. 첫 번째 것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구성을 또 해왔어요.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빠밤.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 씨 등은 명절 휴가비와 가계 지원비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이 됐는데도 공단 보수 규정에선 이를 제외했다면서 이 같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 전제로 계산한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시간의 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이 수당들의 차액을 지급하라면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은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또 대법원 다른 판결 한번 볼까요? 대법원은 김모 씨 등 가불 오토텍 근로자 297명이 명절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추가 법정 수당을 달라며 낸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퇴직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네. 일단 통상임금은 우리가 가령 야근하잖아요. 네. 야근하면은 야근 수당 맞죠? 네, 주죠. 50% 가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쵸.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쵸. 저기서는. 예. 근데 이제 뭐 각 이제 근로계약이나 뭐 연봉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든 이제 우리 수당을 정할 때 뭐 야근 수당, 뭐 휴일 수당, 뭐 연월차 수당 뭐 이런 거 정할 때 그 기준이 통상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내가 받은 그 돈을 그냥 시간별로 쪼갠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받은 돈을 시간별로 쪼갠 건데 그 통상임금 개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이렇게 근로자한테 쫙 뿌려주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인센티브 많이 얘가 좀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 얘는 주고 얘 안 주고 이거는 통상임금이 아니고 그냥 명절이 됐으니까 야 명절 떡값 받아라 이러면서 다 그냥 휴직사도 받고 뭐 출산휴가 간에도 받고 다 받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전 직원한테 전직원 다 주면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니까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그 돈을 다 합해야 되니까 기본급에 뭐 이제 뭐 상여금 그렇게 중에서도 상여금이나 뭐 중에서도 다 들어간 거 해서 그걸 다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러니까 합해 가지고 그거를 1년 동안 근무한 시간이나 뭐 일로 나눠서 나온 게 통상임금이거든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수당을 또 매겨요. 즉 법정 근로수당, 그러니까 우리 뭐 휴일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네. 그 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상임금이 네. 커지면 수당도 많아지죠. 수당도 많아지고 이를테면 그렇죠. 퇴직금도 통상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은 평균임금이야. 평균임금이에요. 그건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그거는 뭐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많이 인정받을수록 좋은 수당도 거죠.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송 같은 거는 다 노동자들이 인정해달라고 지금 다 그렇죠. 이 명절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통상임금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그렇죠. 첫 번째 아까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었고 이 가블오토텍 사건에서는 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아까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통상임금에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지 세 가지. 인정되려면 해야 되는데 이게 정기성, 고정성 그리고 일률적으로 일률성 일률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판결이 어떤 판결은 뭐 명절휴가비는 포함 통상임금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어떤 판결은 또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지만 약간씩 그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어떤 회사는 명절휴가비는 뭐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 안 주는 데도 있고 휴직자 안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는 데도 있고 그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는 무조건 뭐 통상임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고 그 회사 케이스별로 다 다르니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으려면 통상임금을 인정하려면 아까 인정하려면 다 줘야 돼. 정기성이라고 말하면 명절 때마다 명절 준다. 때마다 일률성은 일률성이 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죠. 다 준다. 소속 근로자한테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다 주는 제일 거예요. 중요한 게 늘 싸우는 게 고정성이에요. 고정성이 좀 애매한 개념인데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겠지만은 그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업적 성과라는 조건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이 확정돼 있을 것. 이게 좀 인센티브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뭐 아까 뭐 인센티브 얘기했지만 여기도 주고 여기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날을 팍 랜덤하게 딱 찍었을 때 그날 어쨌든 근로를 제공했어. 그러면은 근로 시간 대비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라고 봐야 돼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지고 그동안 특히 상여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복지 포인트 이런 거 복지 가지고 포인트.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복지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저도 지금 복지 포인트 사건을 제가 몇 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하는데 통상임금 소송이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면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은 수당들이 다 계산을 새로 해야 돼요. 연차 수당, 뭐 야근 수당 그럼 새로 계산하면은 기존 수당을 받은 게 요만큼이면 새로 계산한 수당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을 달라는 소송이 바로 이 소송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이제 물론 그 줘야 될 돈이 당연히 맞을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쵸. 될 경우가 가끔 있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다거나 그게 기본급이 적은데 수당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 특수한 경우 그 직원도 많고. 제조업이 좀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형태. 예. 최초의 전화합체 판결이 2013년 12월에 나왔는데 그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최초로 봐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게 가불오토텍이지. 그때 그 근로자들이 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거의 이런 법리를 처음 얘기했고 이걸 갑자기 기업에 적용하면 이 기업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다. 라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신의칙도 또 적용을 하고 그때만 이제 회사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회사들이 신의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신의칙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신의칙은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잘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왔는데 급작스럽게 막 소송해서 걸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어떤 뭐 상황이나 뭐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걸 청구하는 것은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 잘 지내도 왜 갑자기 너 왜 그러는 거야? 나 힘들 때 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갑자기 왜 이러니? 이게 바로 신의 측인데 요거를 사실은 이 신의 측 판결 나오고 나서 기업 측의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의 측 하면 다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는데 신의 측이 적용되는 건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에요. 이게 여기 정현수 변호사님 민법을 강의를 하시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이제 민법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많이 주장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받아준 경우가 많이 없어. 회사 망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 제가 통상임금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기업체나 노조에 많이 다녔는데 예. 이거 한번 나왔다고 이제 기업들이 얘기해 준 거는 이거 한번 나왔다고 이제 뭐 신의 성실 원칙 해가지고 뭐 안 주려고 해봐야 잘 안 되니까 실제로는 이제 기업 쪽에 이제 불리한 근로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거죠. 그 통상임금 개념이 넓어진 거니까 확실히 그죠. 그렇죠. 근데 그 판결에서만큼은 이제 근로자들이 졌죠. 그랬었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시 지금 같은 갑을 오토텍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명절상여금에서 재산정하고 다시 한번 재산고심까지 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다시 이긴 것 같아요. 이겼어요 사건을. 그래서 한 게 지금 이 재산고심이 한 말이 딱 맞는 게 기존 전화비제 판례를 변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취지에 더 맞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도 특정 시점 재직 조건부 그 정기 상여금 그러니까 뭐 올해 설 상여는 1월 15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준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퇴직할 때 그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상여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저기 통상임금을 봤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 날짜에 재직한다 안 한다만으로만 주는 경우는 그 사람이 그 근로자가 그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1월 15일에 퇴직을 하게 되면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고정성이 없다고 봤죠.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좀 더 기록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은 재직 조건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하는 상여금이면서 또 이제 중간에 퇴직을 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주는 설 상여금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2015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2심 갔다가 3심에서 법리는 이겼는데 근로자들이 네. 신의 측 때문에 못 받게 돼서 다시 파기돼서 고등법원에 왔다가 재산고심이라고 해서 다시 대법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시 인정이 된 거라서 재판 5번 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사실 집중 탐구도 할 만한데. 네, 근데 통상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개념 어렵죠. 자체가.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상임금이 모든 수당 같은 거에 기초가 되니까 많아지면 내 수당이 더 수당이 많아지겠네. 올라가죠. 노동자 입장에서. 맞아요.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 판결 났을 때 대법원에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 다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다 주는 모든 건데. 직원한테 복지 포인트 1년에 얼마씩 뭐 정기적으로 주는 거고 일률적으로 주는 거고 고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인정이 안 됐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거는 약간 뭐냐면 포인트라는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과연 내가 포인트를 환전해서 달러로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처가 제한이 있는 거야. 그 해당 뭐 옷가게든 뭐 전통시장이든 이렇게 사용처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본적으로 어떤 임금의 성격이라 좀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대법원 판단을 한 거고. 왜 기업에서는 애초에 그냥 돈으로 주지. 어차피. 근데 그거를 안 간단하대요. 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치. 통상임금을 기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그쪽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땡땡 어디서요? 플래닛. 몰라. 예. 그게 복지 포인트 가장 많이 아. SK 플래닛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뭐 네, 나중에 네, 칭해 주시는지. 그 경우에서 이제 그쪽 입장에서 제가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복지 포인트 제도가 상당히 뭐 좀 유용한가 봐요. 여러 가지로 뭐 근로자들도 좋아하는 면이 있고 되게 편리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 이제 대세니까 일단 이걸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이게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거지.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그렇죠. 통상임금이 뭐 아니니까 요걸 잘 이용해 보자. 그런 뜻은 라고 한 거는 아니었던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통상임금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근데 그게 보면 어쨌든 우리 전통 시장이나 뭐 내수 뭐 지역 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수 시장 활성화하고 소비를 증진해서 좋은 취지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왜 임금 협상할 때
대신 포인트 더 줄게.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직원들은 뭐 체력 단련 돈이 더 좋은데. 체력 단련비나 무슨 비 네. 무슨 비 이게 나오는데 나는 뭐 혼자 사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나는 체력 단련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마일리지로 주면 자기가 원하는 복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점이라고 일단 광고는 하더라고요. 아, 일단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만 생각해도 좀 안 되겠다. 이를테면 우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사에 옛날에는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이런 걸 다 뭐 돈을 줬나 봐요. 근데 제가 입사 전에 그게 다 복지 포인트로 전환이 됐나 봐요. 기혼자랑 미혼자랑 복지 포인트 액수가 달라요 지금. 그런 게 싫으니까 그냥 뭐 하여튼 전체로 하라 그런 취지인 것 그런 같은데. 통상임금에 들어가기엔 약간 아니 뭐좀 그게 아니어도 임금 협상할 때 돈을 올려달라 하면 대신 포인트 더 줄게. 그렇지.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어서 기업 측에 확실히 좀 운영하기 따라서 유리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복지 포인트만 놓고 뭐 통상임금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워낙 많아요. 이런 게. 근데 복지 포인트가 상여 이런 게 다 대체되고 있어가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네. 이 통상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리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제도를 저도 그때 강의했던 건데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정하고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협상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포인트의 되게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포인트로 줌으로써 내가 뭔가 관념이 좀 달라지서 좀 도움받고 혜택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혜적인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 입장에서 그냥 본인이 성격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복지 포인트가 작년보다 뭐 10만 원 더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와 막 보너스로 더 받는다 이런 느낌이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그걸 좀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삼모사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 노동자가 되지 맙시다. 아침에 그러니까. 4포인트, 저녁에 4포인트. 우후. 화내고. 실온으로 뭐예요? 다음 주제로 또 가볼게요. 오늘 주제가 몇 개인가요? 뭐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업무상 재해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판결 좀 소개해 주시죠.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좀 과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넣어주네 이제. 효과음 좀 다른 거 생각하다가 늦었네요. 좀 넣어주세요. 네, 우체국 집배원 박 씨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음향 그런 거 없어요? 왜 내가 넣어야 돼? 사람이. 우리도 좀 넣어주자. 네. 아날로그적으로. 네, 집배원 박 씨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서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에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이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고 나흘 뒤에 갔는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는 허리 염자와 긴장, 추간판 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 무록 진단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은 허리 디스크, 어깨 무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거부하자 박 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거 뭐 화제의 판결도 아니잖아요. 100% 아닙니까? 이거 뭘 가지고 싸웠을까? 뭐 기왕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추석 연휴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뭐 이제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세가 많이 진행이 돼 있어서 뭐 인과관계가 없다. 그날 업무랑 이렇게 주장했겠죠. 업무상 재해 관련해서 판단할 때 제일 뭐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방금 얘기한 기왕증이 중요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해서 저 사람의 그동안의 건강보험 기록 그러니까 어디 병원을 다녔나 이걸 그건 이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소송을 할 때는. 왜냐면은 기왕증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기왕증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치 이미 허리 디스크야. 차가 앞에 부서졌는데 사고 나고 누가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제 차도 좀 앞에만 좀 살짝 좀 박아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안 박아주시고 있어요. 네. 앞에가 좀 범퍼가 좀 들려가지고. 기사 보면 뭐 이제 출퇴근 때 뭐 다친 것도 업무상 재해 뭐 이런 기사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업무상 재해에서 제일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뭐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퇴근 같은 경우도 통상의 그 뭐랄까요? 출퇴근 경로에서 너무 벗어나면 또 안 되고요. 네. 또 회식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뭐 우리 한번 화재 판결에서 다뤘나? 그냥 다 가고 둘이서 남아가지고 뭐 한 잔 더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 5차. 너 몇 차까지 가봤어? 둘 남으려면 5차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3차까지는 꽤 남아 있어요. 그래 사람들. 요새도? 요새 3차 남아 있어요? 요새는 많이 줄었어. 요새 많이 줄었다. 5차 되면 어쨌든 2명 남아. 한 차 뺀 겁니까? 5차까지 가보는 게 거의 옛날인데. 5차는 거의 그 설렁탕 해장국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하는 5차 말한 거 아니야? 그렇죠. 대학생 때. 맞아. 밤새 술 먹고 어. 국밥집에서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국밥집에서 국밥 먹고 가자 했는데 술을 더 마시는 거야. 국밥을 안주. 국밥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첫 기차 타고 가고. 어떻게 치료했어요, 본인은 그런 증상을? 알코올. 네. 나중에 초록색만 봐도 토할 것 같은데 치료됐어. 초록색 병만 봐도. 검색창만 봐도 막 토하고 막 이렇게.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아니. 근데 내용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얘기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업무상 재해 핵심 개념 좀 말해주세요. 업무상 재해는 결국 업무로 인해서 자기 몸을 다치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거지. 뭐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아무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지. 저도 이제 피고 쪽 입장에서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 피고 입장에서 회사 대리 해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구 김선우 물러가라.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 이제 청구한 내역들 그거 보면은 그 의사가 뭐 진단한 내역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허리 디스크 딱 이미 판정 나왔었어. 그러면 뭐 너 안녕 이렇게 하는 거지. 이길 수 있지. 핵심이 상당 인과관계죠, 그죠? 상당한 인과관계. 기왕증도 왜냐면 인과관계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막 근로자가 과학적으로 막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근로하기 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고 그다음에 근로를 하고 나서 이런 증세가 생겼고 이런 식의 종류의 근무에서는 이런 식의 증상이나 질병이 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만 입증해도 어느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업무가 통상적일 때보다 보통보다 훨씬 더 과중했다. 우리 그러니까 가끔 명절 특수 명절 뭐 이것도 있고 그쵸. 가끔 이렇게 야근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가끔 있거든요. 진짜 다음 아침에 변사체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이제 통상적인 그때가 근데 굉장히 회사 뭐 무슨 마감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뭐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면 좀 더 이제 인과관계 인정되는 게 좀 또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업무상 재해 퀴즈 몇 개 내볼까요? 추석이니까. 그 사람의 신체 조건과 건강을 판단할 때 해당 근로자의 어떤 신체 조건 건강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할까요? 어려운 문제다. 해당 근로자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코너는 없는 걸로 할게요. 잘 맞춰서 빈정상했어요. 두 번째. 근데 대개는 사실 우리 그 뭐 성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수치심을 느낀 정도 이런 게 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명예훼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러네. 그러니까 주의 의무 정도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모르고 맞춘 거야? 아니 뭐 대단한데. 근데 몰라서 맞춘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 이 산재 같은 경우는 해당 노동자의 그 천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고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어떤 몸의 상태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의 기준에서. 또 2번 질문 주세요. 2번 더 쉬운데. 맞출 것 같은데.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해당할 것 같은데. 해당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왜 써? 아주 최종 의견 5년이면 정말 웬만한 변호사 뺨치겠는 걸. 5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 때리기 해보자. 야 돼. 너부터 돼. 나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렇게 뺨 맞기 전에 이렇게 보호. 제가 말을 잘해서 아나운서 뺨치는데요. 오늘 또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말 잘하고 누구는 이제 법을 잘 알아서 기자 뺨칩니다. 서로 싸대기 나니. 오늘 방송 망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업무를 잘해서 인턴 뺨쳐요. 아니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나? 인턴까지 왜 뺨 때리려고 그래요? 다 때리려고. 아니 나 때리지 마. 인턴 나 때리지 마. 다시 돌아가서 허리 디스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직장원분들은 만약에 명절 지나고서도 허리 디스크가 걸리면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어야지. 해줘야 될 것 같아. 맞아. 다른 뭐 부러지거나 이게 아니고. 이 경우에 이 피고 측에서는 뭐 어떤 방어? 논리를 냈을까요? 이미 뭐 허리 디스크 환자였다. 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도 이 명절 특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일반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오는 거는 업무상 제 그것도 제 사실에 해당해. 명절이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누적돼가지고 허리디스크 오면 업무상 제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뭐 하루 몇 시간이었고 뭐 이런 정도 물량이었고 하면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허리디스크 걸릴 정도면은 그건 그 사람이 기왕증 있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겠죠. 아마 펼친다면. 네. 뭐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정도인데 하나 더 있는데 명절 가족 우리 갈등? 그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이요? 뭐 하지 말까요? 고부간에 잘 지내시죠? 그냥 그런 걸로 마무리할까요? 이번 명절도 막 긴장된다. 이것만 읽어요. 네. 명절 소식만 해, 후 소식. 이혼 신청 평소보다 2.5cm입니다. 대목이죠. 변호사님 실제로 그래요? 양재 이게 제가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뭐 최근 판결뿐만 아니라 뭐 몇 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2년 전 판결이고 집배원분 이야기는 이것도 2년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핫하신 금태섭 의원. 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금태섭 의원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2.5배 이상 많았다는 건데. 근데 나는 2.5배 이상 많은 것도 놀랍지만 그 숫자가 추석과 설 연휴 이후 각각 10일 동안은 하루 평균 750건이라는 거예요. 되게 많지 않아요? 이때 너무 몰린다. 이게 몰린다. 너무 몰리니까 명절 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혼 신청. 그냥 이혼은 안 해. 변호사 값도 올라갈 수 있고 하거든요. 이때는. 실제로 그래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나? 그냥 드립한 거예요. 너무 할 얘기가 없어서. 아니지. 죄송. 명절 특수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싸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묶음으로? 프로모션 해가지고 30% 할인 뭐 이래서. 추석 특집 이혼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사건도 하시죠? 저 많이 하죠. 많이 해? 꽤 많이 하죠. 요새 하여튼 제 손에 결단난 커플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그 아이들 날 미워하겠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어느 한쪽만 너무 과중하게 명절 때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도 이혼을 할 수 있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유로 그거 하나로는 안 되는데 그게 쌓인 게 좀 있어야겠죠. 뭐 명절 때 한 번 그랬다. 그거 가지고 이혼하기 힘들 거고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도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쪽에서 맨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누워 여자 있었다. 누워 아픈 거면 어떡하냐. 전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맨날 누워 있어. 막 그런 거. 명절 이후에 실제로 많아요? 저는 근데 명절 이후에 상담한 적 없는데 뭐 명절이어 싸운 적 있습니까? 명절 때 싸운 적 많죠. 뭘로 명절 지나고 싸웁니까? 나서. 그러니까 뭐 이제 김선욱의 부부싸움 베스트 3. 이제 뭐 어떤 시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댁 뭐 시식구 뭐 여러 가지. 저도 시댁의 반대말은? 시댁의 반대말이요? 이거 뭔가 넌센스 같은데. 아니 넌센스 아니고. 시댁의 반대말 처가? 처가댁이라고 해야 한다. 처가댁. 그래서 시댁은 시가라고 해야 된다는. 시가. 시가는 담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양쪽을. 근데 시댁은 시라고 해야 되나? 도련님도 이쪽은 도련님이라 안 하니까 도련이 그냥 도련이. 도련 씨. 약간 도련변이 아닌가? 나도 이상한 것 같아요. 도련님 이런 호칭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 여자 쪽만 그냥 뭐 존칭해야 되는 건 왜 어린 놈한테 왜 님이라 하죠? 그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연석 씨 하면 되잖아. 그럼 뭐 선욱 씨. 요즘에 좀 호칭을 친해지면 야, 많이들 뭐 이렇게 하는 어르신들도 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저기요 아니에요? 생각하지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배달시키게? 그거는 저기요가 아니잖아. 여기 어쨌든. 야 놀자 어때? 뭡니까 이게? 아무거나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도련님한테 야 놀자 이렇게. 아니야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빨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뭐야? 가족 파탄으로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상속한다 하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를 상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페이스북에 퀴즈를 하나 냈었어요. 여기서 다룬 건데 형부가 처제를 상속할 수 있는가? 형부가 처제를 상속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그게 처제 재산을 형부가 상속한다는 얘기인데 댓글들이 음란마귀 댓글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으면 처제랑 결혼하는 거냐 뭐 이런 무슨 그러니까 아니 그게 고조선도 아니고 이씨. 아니 정현석 변호사님 골로 가시기 전에 내가 방송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요? 곧 골로 갈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더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골로 보내자. 해명의 기회를 줘야 반론 10초 드릴게요. 아내가 죽고 처제 한 명 있고 그리고 처가댁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걔는 결혼도 안 했어. 걔가 죽으면 이제 걔 재산을 형부가 다 상속하게 됩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받을 사람이 형제자매거든요. 네. 그럼 자기 언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받을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이 없어. 먼저 죽거나 결격이 되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다시 받는 게 지난번에 제가 상속 특집을 하다가 대습상속만 못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어허. 그거를 형부가 처제를 상속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쵸. 죽은 사람의 내가 재산을 아버지를 상속한다. 아버지를 내가 상속한다. 아버지를 상속한다. 근데 그게 약간 일반 표현이 아니. 저도 그게 일반 표현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하도 많이 써서. 그래서 누구를 상속한다는 게 각각 참 이상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그렇죠. 어색하긴 하죠 표현 자체가. 어색하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거기를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 부르고 상속받은 상속인이라 부르니까 피상속인은 어떤 목적어처럼 쓰거든요. 피상속인은 이제 피를 토하고 죽은 야, 사람이 이 자식아. 피상속인이라고. 그거 너 실제로 외울 맞아. 때 그렇게 외웠구나. 그렇게 외웠지. 아니, 안 외워지더라고 계속. 그걸 그렇게까지 해서 외워야 됩니까? 피를 토. 시험 준비할 때요? 사실 좀 피상속인에서 피를 토했고. 이제 나중에 민사소송하면 진짜 헷갈리는 게 민사소송을 원고랑 피고가 하고 있는데 저거 내 권리인데 왜 쟤들이 하지 해서 들어가는 걸 참가라 그래요. 그럼 들어온 사람 참가인이잖아요. 네. 근데 하고 있던 사람을 피참가인이라 그래요. 참가를 당했으니까. 그 너무 헷갈려. 내 판에 참가를 당한 거야.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 피참가인인 거, 피참가인.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헷갈리지. 피를 많이 이게 너무 많이 붙여요. 우리 피를 너무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붙여서. 피천득. 그만해. 죄송합니다. 아무거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피고인에서 피 뗀다고 할라 했는데. 피고인에서 피 떼면 고인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어차피 마무리가 망한 것 같아서 사람들께 감사하고. 뭘 마무리하려? 그래 뭐 잘 한마디씩 합시다. 잘 보내시고. 왜 11시 반이잖아요 다음 방. 네. 무슨 방송이에요 이 다음에? 축구. 축덕 누가 네. 해요? 그 스포츠부 선배들이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거예요? 모른다. 잘 몰라요. 아니 그 스타 같은 사람 내가 볼 수 있나 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오늘 누구 와요? 축 치고 있으면. 게스트 없대요. 게스트, 안 와요? 게스트가 저도 있고 뭐 없고. 축구에 아이고, 가야겠다. 관심은 없어서 축구 선수 뭐 누구 안 와요? 네, 가끔씩 그래요? 와요. 네. 나 이름 비슷한데. 김병지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안 오나요? 네. 김병지도. 김병지 네, 안. 마지막 추석 그만하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러시죠. 네. 뭐 청취자분들한테 뭐 한마디씩,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추석 잘 보내시고 서로 이제 부부간에 서로의 아픔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합시다. 네. 네, 추석 잘 보내시고